안녕하세요. 미리 캠퍼스 강사 수정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챗GPT와 미리 캠퍼스로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캠퍼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오른쪽 상단에 악어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죠? 이걸 클릭하시면은 나의 워크스페이스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오른쪽 상단에 새 디자인 만들기 클릭, 소셜미디어 정사각형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디자인 페이지가 열립니다. 디자인 페이지가 열리면 템플릿이란 메뉴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검색하는 부분이 맨 위에 보입니다. 검색란에 화이트 데이를 띄어쓰지 않고 넣고요. 검색해서 이 보라색 템플릿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템플릿을 불러왔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불필요한 부분을 지우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선택한 템플릿도 예뻐요. 이 상태에서 그냥 텍스트만 조금 수정하고 뭐 이런 거 요소 조금 추가하거나 이렇게 해도 충분히 완성도가 있는데요. 저희는 미리 캠퍼스를 연습을 해야 하니까 여기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볼게요. 제가 오늘 화이트데이 그 이벤트로 할 거는 초콜릿을 주인공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마카롱을 지울 겁니다. 요소를 지우는 방법은 마카롱 요소를 한번 딱 클릭하면은 우리가 빠른 편집 도구를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휴지통을 클릭하시면 지워집니다. 또는 마카롱을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 또는 딜리트 키를 누르면은 지워집니다. 우리 이렇게 마카롱을 전부 다 지워보도록 할게요. 5+1도 지우고요. 이 이벤트도 지워볼게요. 할인전도 지우겠습니다. 이 타원형의 테두리도 지워볼게요. 화이트데이라는 이 텍스트를 한번 딱 클릭하고요. 클릭하고 위로 좀 이렇게 옮겨볼게요. 이렇게 남겨놓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1번 연역, 여기가 2번 연역이라고 했습니다. 2번 연역에서 사진 들어가겠습니다. 사진 클릭하시고 그러면 사진 중에서 검색할 수 있는 란이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그룹핑 되어서 사진이 보이는데요. 이 그룹핑들은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나와요. 지금은 봄이 있고 결혼식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봄, 결혼 뭐 관련해서도 사진들이 그룹핑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리본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핑크 잠깐 띄우고 리본이라고 검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보시면 이런 리본이 보이실 겁니다. 요 하나짜리 리본, 요거를 딱 클릭해서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소를 클릭을 하면은 무조건 요 페이지의 정중앙에 추가가 됩니다. 요소를 추가할 때는 이렇게 끌거다 놓으면 잘못하면 배경에 들어가요. 그래서 끌거다 놓지 않고 딱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검색하실 때도 지금 핑크 리본 이렇게 있죠. 근데 이걸 붙여서 우리가 검색을 하면 또 검색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오타가 나는지 뭐 오타는 안 났는지 띄어쓰기는 잘 돼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리본을 딱 클릭해서 요 위쪽으로 옮겨줄게요. 이렇게 옮기고 리본을 클릭했을 때 요 네 면 중에 한 곳에 이렇게 빠른 도구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휴지통 왼쪽 보시면 네모난 거 겹쳐진 거 플러스 버튼이 나옵니다. 이게 복제하기예요. 딱 클릭하면은 그 자리에 똑같이 복제가 됩니다. 간혹 가다가 너무 그 자리에 복제가 되니까 복제된 줄 모르고 계속 누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계속 복제가 된 거예요. 한 번만 누르고 딱 클릭해서 옮겨 볼게요. 만약 복제가 안 됐다면은 얘가 움직이겠죠. 그때 다시 복제하셔도 돼요. 딱 클릭해서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이제 프레임이라는 걸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프레임은 액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액자 안에 사진을 여러 번 이렇게 바꿔 끼울 수 있죠. 프레임도 똑같습니다. 사진을 여기에서 그냥 넣으면, 요런 걸 그냥 넣으면 바로 이렇게 그냥 네모네요. 모양을 낼 수 없어요. 그런데 프레임이라는 곳에 가서 프레임은 다양한 모양이 있거든요. 이렇게 가져다 놓고 사진을 그 안에 넣으면 동글뱅이 모양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늬를 넣거나 아니면은 모양을 꾸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프레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요소 들어가시고 클릭하겠습니다. 업로드 아래에 요소 클릭하시면 우리가 여기에는 내가 뭘 클릭했느냐에 따라서 검색 부분이 계속 따라옵니다. 편집창에는 이 검색 아래에 보면 요소에는 또 그 하위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위 메뉴가 보이는데요. 아이콘 오른쪽 보시면은 화살표 있습니다. 화살표 누르면 숨겨졌던 메뉴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프레임이라는 걸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도 아까는 전체 검색이었는데 지금은 프레임 검색이라고 바뀌었을 거예요. 프레임 안에서 그 프레임도 그룹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프레임, 날 프레임, 스타일 프레임, 성격에 맞는 프레임들끼리 모아져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가고 나오는 거 한번 연습할게요. 기본 프레임에서 오른쪽 보시면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숨겨졌던 기본 프레임 모양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까 그 프레임들이 전체 보이는 화면으로 나가는 방법은 상단에 기본 프레임 있죠. 그 바로 오른쪽 보시면 X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 아까 그 프레임 화면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프레임을 하나 여기에 추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트로 골라보겠습니다. 화이트데이 아래쪽으로 조금 이렇게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시습하실 때 100% 마음에 들게는 안 돼요. 그거는 디자이너들도 모두 다 그래요. 한 5, 60%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보고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럼 우리 프레임 안에 넣을 사진을 골라볼게요. 그 전에 프레임이 아마 저랑 비슷하게 이 정도 크기일 거예요. 이 크기를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늘리는 방법은 모든 요소든 크기를 늘릴 때는 비율이 중요합니다. 디자인을 배운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정렬을 맞추거나 비율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 디자인을 조금 배우신 분이고 아니면은 약간 잘 이런 거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분들은 이걸 좀 줄여라, 늘려라 하면은 이렇게 늘리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눈대중으로 잘 맞춘다 하더라도 아까의 그 비율이 나오지 않아요. 사각형의 내면, 귀퉁이, 모서리에 있는 좀 동그란 거 있죠. 좀 커다란 동그라미를 잡고 늘립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비율이 정확하게 맞으면서 조금씩 커집니다. 이렇게 늘려보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아까 우리가 핑크 리본으로 검색해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또 뭔가를 넣으면 검색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지워줘야 돼요. 지우는 방법은 X를 누르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백스페이스로 지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초콜릿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사진 요소에서 배경이 투명한 게 있습니다. 그걸 알아보는 방법은 이 사진에 마우스를 살짝 올렸을 때 배경이 좀 진해지는 게 있습니다. 예, 좀 진해지죠. 이런 아이의 경우 클릭하면은 배경이 없는 채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이 배경이 없는 거는 사실 프레임 안에 넣을 의미가 없어요. 이미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프레임 안에 넣으면 투명 배경이 거기에 적용이 되어서 프레임의 정상적인 모양이 나오지도 않아서 별로 예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경이 있는 사진을 쓸 건데요.
다시 여기에서 요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우리가 위에 있는 건 살짝 마우스 올리면 진해졌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건 진해지지 않죠. 유료이지만 제가 가져와 볼게요. 클릭했을 경우 보이시죠? 테두리에 여기 이 부분이 비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흰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료 요소를 가져오면은 이렇게 미리 캔버스라는 워터마크가 찍히고요. 다운로드 할 때는 결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콜릿 중에서 예쁜 모양, 좀 이렇게 배경이 있는 모양으로 딱 하나 클릭을 해 놓을 거고요. 여기에서 프레임 안에 넣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진을 클릭하고 프레임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프레임 주변 요 테두리를 살짝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마우스를 딱 놓으시면 돼요. 우리가 프레임에 넣었을 때 사진은 딱 그 프레임에 맞게 들어가요. 그런데 나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거나 이 부분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프레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프레임을 빠르게 2번 클릭하면 프레임 안에 사진 편집 화면으로 이동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파란색 부분은 사진 영역입니다. 그리고 환한 부분은 바로 프레임 보여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 사진을 조금 더 이렇게 키우고 나는 요 딸기 모양을 더 부각시키고 싶다. 그럼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크 또는 키보드에서 엔터 치시면은 적용이 됩니다. 아, 하트 안에 있는 사진을 바꾸고 싶다. 사실 사진을 빼내기가 있기는 해요. 여기에서 프레임을 한번 딱 클릭하시면 그리고 점 3개 눌러보시면은 사진 빼내기가 있어요. 사진 빼내기를 클릭하시면 사진이 바깥으로 나오고요. 이 사진을 그때 딜리트, 백스페이스로 누르시면은 없어져요. 근데 만약 다른 사진으로 교체하겠다. 그런 거면은 다른 사진을 선택해서 그냥 넣으시면은 교체가 됩니다. 요소입니다. 예, 초콜릿 수채화에서 여기까지 다 오셨죠? 그러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딸기 컵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무조건 요소가 추가가 되면은 페이지의 정중앙에 추가가 되는데요. 이때 클릭해서 이렇게 넣으면 잘못하면 프레임 안에 들어갑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거추장스럽다. 그럴 때는 프레임을 먼저 잠가 주시면 돼요. 잠그는 방법은 프레임을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집창이 이렇게 프레임 편집창으로 다시 바뀝니다. 우리가 요소를 뭔가 클릭했을 때는 편집창에서 왼쪽 부분 맨 위에 보시면은 그 속성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프레임을 선택하니까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나오죠. 텍스트를 선택하면은 텍스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선택했지? 그럴 때는 이 편집창 도구에서 이름을 한번 확인을 해 하시면 됩니다. 우리 프레임 들어왔고요. 여기에서 오른쪽 보시면은 자물쇠 있어요. 이 자물쇠를 딱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레임 편집창이 더 이상 편집할 수 없게 이렇게 잠가집니다. 잠가진 요소는 선택하면은 이렇게 자물쇠 모양으로 나옵니다. 네, 그럼 아까 요소를 클릭할게요. 그러면 아까 검색했던 거 이대로 나옵니다.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컵케이크를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컵케이크 이제 프레임 요소를 잠갔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들어가지지 않아요. 이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데요. 딱 클릭하고 옆으로 옮길게요. 사이즈도 이렇게 줄일게요. 지금은 제가 하는 화면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돌려주고 싶은데요. 돌리는 방법은 요소를 클릭했을 때 내면 중에 한 곳에 동글뱅이 화살표가 나와요. 거기에 마우스를 살짝 올리면 회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런 거 나오는데요. 그냥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릭을 놓으면 거기에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클릭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소를 우리가 이렇게 놓고 세워보도록 할 거예요.
요소는 내가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돼요. 저랑 똑같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렇게 우리가 화이트데이 초콜릿 이벤트이니까 내가 봐서 예쁘다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채널을 한번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누르셔서 채널 추가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요 안테나에 있는 로봇을 클릭하시면은 대화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갑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선은 화이트데이 이벤트 제목 지어줘 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아마 답변은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저는 달콤한 화이트데이 사랑의 순간을 함께 만들어요. 또는 화이트데이 달콤한 사랑으로 가득한 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처럼 길게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10자 내외로 지어줘 라고 해볼게요. 앞부분에 화이트데이 이벤트 제목이라는 걸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번에 10자 내외로 지어줘 라고만 입력을 해도 얘가 화이트데이 이벤트 제목을 이야기한다고 잘 알아듣습니다. AI하고의 대화하는 거는 이 맥락의 흐름만 맞다면은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앞에 부연 설명을 생략해도 됩니다. 저희 그러면 여기에서 제목 하나만 줬잖아요. 5개 더 추천해줘 해볼게요. 물론 나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결과물을 뽑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챗GPT가 내놓은 답변을 그대로 써도 되지만 그걸 참고해서 뭔가 내가 조합을 할 수도 있고요. 처음에 챗GPT가 내 맘에 쏙 드는 답변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처럼 그거 말고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조금씩 수정하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다듬어 주시면 돼요. 위에 추천해준 제목 중에 하나를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미리 캠퍼스에 제목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화이트데이를 한번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하시면은 전체 선택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수정이 됩니다. 저처럼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랑의 순간 이렇게 하자로 치셔도 돼요. 한번 클릭했을 때는 텍스트 박스가 선택이 돼서 이때는 수정이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치거나 붙여넣어도. 근데 한 번 더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사랑의 순간이라고 치면 이렇게 바뀝니다. 텍스트를 딱 클릭하면 요 편집창에서 이렇게 텍스트라고 나오죠. 요 아래 보시면 투명도 아래에 저 복숭아 틴트라고 나와요. 요게 이 폰트의 이름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다양한 폰트들이 나오는데요. 원래는 최근이라는 걸 누르면 맨 위로 올라갑니다. 사용 중인 글꼴이 나오고요. 최근 사용한 글꼴이 나오고요. 그 다음 모든 글꼴이 나와요. 여기에서 왕관 표시 없는 걸로만 선택을 하시면 폰트가 바뀌는데요. 저희가 폰트를 만들 때 어떤 폰트는 세트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얇은 채, 중간 채, 굵은 채. 지금 폰트 왼쪽으로 화살표가 있는 거는 그렇게 세트로 묶여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클릭하시면은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 골라주시면은 폰트가 바뀝니다. 폰트마다 약간씩 크기가 달라요. 내가 원래 100으로 놓았다 하더라도 폰트체에 따라서 그 넓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한 줄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폰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자동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폰트의 특징이에요. 그럴 때는 내가 알아서 조정을 해야 돼요. 이때는 폰트를 한번 클릭하시고 폰트체 바로 아래에 있는 거 마이너스를 눌러서 조금 줄여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 박스 안에서 좀 줄어들면 한 줄로 떨어집니다. 또는 이 폰트를 클릭했을 때 이 텍스트 박스가 이렇게 선택이 되죠. 여기에서 가운데 있는 거 세로 있죠. 이 세로를 잡고 이렇게 늘려주시면은 얘가 한 줄로 떨어져요. 인쇄물 제작 옆에 다운로드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다운로드 창이 보입니다. 여기서 웹, 인쇄, 동영상 탭이 있어요. 우리가 온라인상에서만 공유하고 온라인상에서만 쓸 거다. 그러면 웹이라는 탭 안에서 우리가 파일을 고르고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JPG나 PNG를 선택하고요. 고해상도로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리캠퍼스 강사 수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